눈 화장을 계속 하는데도 답답해 보인다, 약간 졸려 보이고 피곤한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중요하게 한 조화, 그래서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걸 계속 뚫려다 보니까 없던 두통이 막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그걸 교정을 해주는 게 삶의 질도 좀 올라가고, 꼭 수술로만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TV 보면서 아니 유튜브 보면서 저희 채널 보면서 올라가지 않게 딱 감은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성형은 김진호. 얼굴을 제일 보면은 눈을 먼저 많이 보게 되잖아요. 평소에 눈이 졸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눈 화장을 계속 하는데도 뭔가 이제 메이크업으로 이제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도 뭔가 좀 약간 답답해 보인다, 아니면 특히 이제 사진 찍었을 때 되게 답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눈이 이제 답답해 보인다,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눈 두덩 자체가 굉장히 좀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 두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눈썹이랑 눈동자 사이가 굉장히 좀 두꺼워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뭐 살이 많아서, 진짜 살이 두꺼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눈 위쪽에 지방이 많아서 두툼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눈두덩이 좀 좁은 분들이 있어요. 공간이 실질적으로 눈썹이랑 이 눈동자 사이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눈에서 보면은 이제 몽고주름이라는 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앞쪽에 이제 막혀 있는 분들, 시원하게 트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주지만, 이제 앞쪽에 몽고주름이 좀 막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좀 답답한 느낌, 또 이제 눈이 좀 전체로 답답한 느낌. 반대로 이제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도 조금 유난히 좀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깥쪽이 좁다라는 거. 바깥쪽이 좀 약간 닫혀 있는 느낌, 좀 더 이쪽으로 뻗어줘야 되는데 약간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의 가로 길이가 조금 좁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꼬막 눈이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눈 자체가 약간 꼬막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예요. 가로가 긴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좀 흔하게 듣는 이름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을 뜨는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상하 검거근이라는 이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자체가 뭐 유전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으로든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눈을 뜬다고 떴는데도 눈이 시원하게 좀 안 떠지는 느낌이죠. 근육으로. 그렇죠. 근육이 힘이 약하거나 한 경우에. 그래서 뭔가 이 검은 눈동자가 동그랗게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덮고 있으니까 좀 약간 졸려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으로 뜨는데 눈이 안 떠지니까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들려 올려서, 이마를 올리면 눈썹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눈꺼풀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쁜 습관이 좀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하다, 우리가 느끼는 건 눈이 좀 뭔가 시원하게 떠진다, 또렷하다, 입체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없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쌍이거나 쌍꺼풀이 좀 얇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눈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데 눈을 좀 크게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눈은 떴는데 그냥 눈 위에 줄이 하나 거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또렷하게 이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뜨듯이 눈을 이렇게 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제 눈같이.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뭔가 쌍꺼풀이 위에 따로 노는 느낌.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데, 이게 배우 중에도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해바라기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해바라기, 김래나 영화. 거기에 그 보스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눈들이 쌍꺼풀까지 눈꺼풀을 들어 올려줘야지 얘네가 쌍꺼풀이 접히면서 조금 눈이 좀, 쌍꺼풀도 크고 눈도 커 보이는 느낌인데, 눈을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못 뜨게 되면은 쌍꺼풀은 위에 있는데 눈꺼풀은 반쯤 감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졸려 보이고 좀 피곤한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답답해 보이는 원인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원인에 대한 각각의 필요한 치료나 수술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쌍꺼풀을 할 경우에는 뭔가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조금 답답한 느낌이 덜할 수 있겠죠. 쌍꺼풀 수술 자체를 함으로써 이제 눈매가 좀 바뀌는 효과도 있고, 단순히 이제 눈이 답답한 느낌을 넘어서 뭔가 눈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되는, 훨씬 더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고요. 또 무거운 거 이런 것도 개선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안검하수처럼 이게 눈꺼풀이 덮여 있을 경우에 약간 졸려 보이고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매 교정 같은 수술을 통해서 조금 눈매를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 안 떠졌던 눈꺼풀을 조금 더 이렇게 뜰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거울 눈동자가 더 노출이 잘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답답한 느낌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저희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눈을 우리가 꼭 안검하수를 꼭 수술로만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좀 습관 같은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바꿔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 뜨는 연습을 저는 환자분한테 꼭 시키는데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아까 제가 눈을 뜨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집에서도 눈썹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눈을 뜰 때 눈 뜨는 힘이 약하면은 자꾸 이마를 쓰게 되거든요. 이마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쵸, 방금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마에 이제 내천, 이게 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줄이 쫙쫙쫙 가면서 계속 이마를 쓰니까. 그래서 이게 가기 전에 이마보다는 눈 힘으로 뜰 수 있게.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내 눈썹을 잡아요.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눈썹이 올라가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눈을 떠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마 힘을 못 쓰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게 딱 감은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눈을 뜨는 거죠. 뜰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이마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마에 힘을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눈 힘으로 눈을 좀 뜰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근육 힘이 너무 약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약간 습관적으로 이마로 눈을 뜨시는 분들은 이것만 좀 연습을 하셔도 눈을 좀 그래도 잘 뜨시는 편이에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웨이트 운동을 한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셀프로 집에서 살짝.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또 눈 막 피곤하고 뻐근하니까 그렇게 말고, 그냥 하루에 만 10분 정도씩이라도 우리 그냥 뭐 TV 보면서, 아니 유튜브 보면서, 저희 채널 보면서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눈두덩이 좀 선천적으로 좀 약간 두툼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피부가 두꺼운 경우도 있지만 안쪽에 이제 지방이 좀 많아서 약간 눈이 좀 굉장히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제거를 통해서, 눈 위쪽에 지방 제거를 통해서 조금은 그런 두툼한 느낌을 좀 개선함으로써 조금 덜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몽고주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몽고주름을 트는, 우리 이제 앞트임 수술이라고 하죠. 보통 앞트임 또는 이제 위트임 같은 경우, 이제 앞머리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시원한 인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쪽이 좀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면은 뭐 뒤트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밑트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밑에 쪽을 좀 터가지고 눈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앞트임, 위트임, 뒤트임, 밑트임 다 해서 이제 사방트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모양용은 아니지만 이제 사방을 다 터준다 해가지고 뭐 틀 수 있는 데는 다 트는 거죠. 근데 사실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막 권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자연스러운 에서 좀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항상 중요하게 한 조화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균형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앞트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몽고주름이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름을 방향을 좀 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막혀 있는 몽고주름을 이제 피부를 일부를 절제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우리가 거울 보면서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당겨보면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몽고주름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 이렇게 당겨보면은 그만큼이 이제 적절한 정도로 터지는 거. 그게 이제 앞트임이고, 위트임은 이제 사실 위트임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위트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눈구석에서 이 쌍꺼풀 라인에 있는 이 45도, 이 윗방향, 여기를 이제 이 방향으로 터주는 걸 이제 우리가 위트임이라고 보통 불러요. 위트임을 할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조금 더 안쪽까지 좀 연장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저는 앞트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위트임은. 근데 이제 용어상으로 조금 구분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뒤트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바깥쪽에 눈꼬리 쪽이 이제 붙는, 이 아래 눈꺼풀이랑 위 눈꼬리가 이제 붙는 요 부위를 이제 뒤쪽으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이걸 이제 뒤트임이라고 해주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안쪽에 결막을 포함해서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정은 이제 이 안쪽에 골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뼈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고, 트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흉터가 조금은 남을 수는 있거든요. 흉터. 뭐 시간이 지나면 크게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같은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고, 나중에 실밥만 제거하러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되고, 크게 뭐 무리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이 트임이라는 게 사실은 각각의 트임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내가 틀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 트임 같은 경우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눈 안쪽에 보면은 이 빨간 살이 보여요. 이 안쪽에. 여기를 우리가 이제 누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빨간 살이 좀 보이는데, 앞트임을 과도하게 텄을 경우에는 이 빨간 살이 많이 보이게 돼요.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앞쪽이 좀 많이 터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약간 징그러 보일 수 있어요. 빨간색 살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텄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오히려 앞트임 복원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다시 닫아주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트임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신중하게,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뒤트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골막에다 고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이게 무조건 하고 싶다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뒤트임은 권하지 않아요. 하기도 어렵고, 해도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눈에서도 이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상담 후에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시술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뭐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너무 고민만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뭔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너무 무겁다 내가 하면서 눈뜨기가 힘들어지고, 뭔가 눈뜨기가 힘들어지니까 억지로 이걸 계속 뜨려다 보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마에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없던 두통이 막 생기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두통까지. 그죠. 이마에 자꾸 이제 이마로 자꾸 눈을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마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두통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빨리 그걸 교정을 해주는 게 더 삶에 있어서 삶의 질도 좀 올라가고, 눈 좀 편하게 뜨실 수 있게. 일단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 같은 거를 하더라도 쌍꺼풀이 안 만들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슬프죠. 남들은 이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눈두덩이 너무 두껍거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찝고 이렇게 쌍꺼풀을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얘네가 금방 풀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나는 테이프로도 안 되는구나. 너무 슬프다. 친구들은 테이프라도 해서 쌍꺼풀 만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실제로 답답한 눈 같아서 사인 상태를 그죠. 했는데 그것마저. 그렇죠. 나도 막 예쁘게 사진 찍고 싶은데 쌍꺼풀 만들어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중학생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엄마가 데리고, 애가 맨날 울고만 있으니까 거울 보고. 콤플렉스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을 어리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제가 항상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일단은 병원에 처음 와셨을 때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왔을 때 그 표정이 일단 되게 밝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본인의 어떤 고민, 스트레스가 이제 해결이 됐다, 약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이제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오셨을 때 제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보람되죠. 이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면 그런 엄청난 보람이 있는 거를 느끼고 되게 뿌듯하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성형은 김진호.
지금까지 이제 답답한 눈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각의 어떤 치료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화장이나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주변에 혹시 눈이 답답한 친구들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입니다.